13장 황금시대를 가져올 수 있는 한국의 잠재력. 한국은 황금시대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나는 상승 마스터 성저메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과 아시아가 황금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지 칠광선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나는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물론 황금시대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아직 실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지만 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황금시대로 진입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이 남겨준 황폐한 상황에서 엄청나게 큰 진보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여러분은 발전을 추구하고 열심히 일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여러 면에서 이미 황금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황금시대는 정지된 사회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황금시대의 시작 단계에 있다 해도 아직은 이루어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이 황금시대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에 못 미치거나 시대에 뒤진 부족한 사회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음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대로 여러분은 여러 면에서 잘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같이 영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회에서 황금시대의 매트릭스와 부합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거나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자기 나라를 불신하지 마세요. 미국에서처럼 많은 사람이 음모론에 빠져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어 보이는 모든 현상 뒤에는 조작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런 의식 상태로 들어가지 마세요. 모든 곳에 타락한 존재들이 있으면서 항상 하고자 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이는 현상들의 배후에는 그들에 의한 조종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요점은 한국에 있는 여러분이 스스로 황금시대의 시작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진보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기반을 만들고 있으므로 우리 자신과 사회가 결함이 있거나 뒤처졌다고 보지 않는 그런 태도와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은 낙후되어 있는 북한이나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한국은 뒤처져 있지 않으며 이것이 내가 네덜란드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열쇠이며 아시아의 의식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열쇠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질서정연한 사회에 대한 열망. 칠광선인 초안인 내가 광범위한 아시아 지역에서 황금시대를 가져오기 위해 그리는 비전이 무엇일까요? 물론 나의 관점에서 황금시대를 가져오는 핵심 열쇠는 자유이며 자유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황금시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유 없이 어떻게 황금시대에 필요한 모든 사고, 매트릭스와 모든 이상과 실용적 기술들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과 창조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며 중요한 자유는 단지 육체적 혹은 정치적,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이나 매트릭스를, 즉 삶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벗어나 새롭게 자유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통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특히 이곳 아시아에서 황금시대의 실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아시아인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지배적이었던 의식 구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인들에게는 이런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의식 구조는 다소 미묘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묘사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모든 것이 예측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통제되어 파격적으로 놀랄 일이 없는 그런 사회, 아주 질서 있게 정돈되고 조직된 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서 과거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매우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가진 정부와 중앙 집권적인 지배를 통해 이러한 사회를 확립하려는 시도를 해왔는지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 사회는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역할들을 규정해 주었습니다. 농부, 노동자, 군인, 관리,
지배자 등 각각에게 정해진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경우에서 극단적으로 오용된 유교 사상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공정하게 말해서 공자의 육화시에 공자 자신도 역시 아주 질서정연하게 조직된 사회를 창조하려는 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사람들이 일정한 역할을 수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타락한 존재들은 그러한 사상을 조직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 사상들을 극단적으로 왜곡해 버렸습니다. 조직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사람이 아주 제한적이고 좁은 범위의 역할들만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가정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그 특정한 역할을 이어받도록 키워집니다. 그 역할을 잘하도록 그에 맞는 교육을 받고 그것이 천직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평생 수행해야 합니다. 흔히 속담에서 영혼을 악마에 팔아버렸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의 영혼을 안전함과 바꾸고 안전이 보장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과 바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할 용의를 상실한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잘못되거나 스스로 불행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들의 삶이 예상 가능한 상황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사회에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여생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놀랄 일도 충격받을 일도 없으며 원하지 않는 결과들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어떻게 그러한 상황이 생겨났는지 의문을 가지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여러분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모진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타락한 존재들이 이 행성의 불균형한 상태를 만들어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끔찍한 결과가 온 것을 경험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상황을 만든 것은 사실상 바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그때 자신들이 만든 그 불균형의 상황을 틈타서 사회를 장악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거의 신과 같은 사회의 전적인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로까지 올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신과 같은 통제력이라고 말할 때 그 신은 물론 타락한 존재들이 만든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신을 뜻합니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이 신은 당연히 가짜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락한 존재들이 부여한 영적인 세계의 신의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이에 의해 많은 사람이, 사회의 지배자들은 그 신이 명한 지위나 권한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배자들이 무엇을 말하건 그것은 신성의 명이고 칙령이므로 그것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곧 신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의 지배자들에 반한다면 이는 곧 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불만족. 그러한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한편으로 사람들은 아주 안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대에 들어와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다루기를 원하지 않았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는지를 알 것입니다. 전체 대중 중 일정 비율의 사람들은 삶에서 특정한 직업과 특정한 삶의 수준이 보장되었던 이전의 안전한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곳 아시아의 많은 사람도 역시 그 안전이란 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예측 가능한 삶을 기대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영혼의 깊은 심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영혼은, 즉 그 사람의 내적 존재는, 그것은 성장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충족시키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여러분은 자기 인식하는 영적인 존재이며 이번 육화를 통해 60-70년 동안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자신의 몸을 떠날 때는
그 몸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높은 의식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올 때와 동일하거나 혹은 더 낮은 의식 수준에서 떠난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내면의 알을 가질 것입니다. 자신이 낙오되고 무언가를 놓쳐버렸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적인 자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한 내면의 지식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여정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영혼이 내면에서 무엇인가를 놓쳤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 외면의 의식적인 수준에서 느끼는 것은 삶에 대한 어떤 불만족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지속해서 삶에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특권 엘리트층에 속해 있다고 해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아주 모순되는 심리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한편으로는 안전을 열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면 깊은 곳에서 불만이 자라나게 됩니다. 내면으로부터의 반감. 여러분이 그러한 조직된 사회에서 성장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자신이 실제로 틀 안에 갇힌 채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고 절대 그것을 넘어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혁신적이고 얼마나 창조적인 새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농부, 군인, 공무원이라면 남은 일생 동안 그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영혼 안에서는 점점 반감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감은 영혼이 스스로의 결정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외부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사회가 자신에게 부과한 외적인 한계로 인해 실제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신의 결정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내적으로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전과 다른 것을 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싶은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제한하는 것은 바로 사회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반감을 외부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남은 생애 동안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반감은 점점 자라나면서 빠른 속도로 어떤 형태의 분노가 되어 만만하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는 상대를 향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든 사람들이 분노를 자신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고위층의 지도자는 누구에게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급의 고위층은 다시 자신보다 낮은 쪽으로 분노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분노를 부인과 자녀들에게 돌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